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두려움 구간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약간씩 밀려간다라는 얘기 어제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3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조금씩 크게 밀리는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두려움 구간 안에서는 조금은 위쪽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20대로만 안 내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딛고 올라갈 만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죠. 주말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는 월봉 마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월말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6월을 대비했을 때 우리 두려움 구간 안에서 조금은 전략들을 꼼꼼하게 저희 방송 통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섹터별로는 어떻게 흐름을 가져왔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이 안에서 또 어지럽게 뒤섞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반까지는 굉장히 크게 치솟았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주색 선이 표시를 해주는 게 AI가 되겠습니다. AI가 여태까지 많이 강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주 후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주 후반 들어서 약간 더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인 게 디파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선이거든요. 디파이 섹터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 3.8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주일 전 대비했을 때 2위로 지금 상승률에 이름을 올린 건 바로 RWA가 되겠습니다. RWA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 1.32%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디파이와 RWA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일주일 전 대비해서 모두 다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AI마저도 하락률을 기록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만큼 AI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도 등락의 폭이 조금 클 수는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유의를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섹터별 흐름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탄탄한 섹터인지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산 히트맵 만나볼 텐데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단무지를 어디로 잡아먹으러 갈 것이냐 저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죠. 지금 굉장히 적은 폭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확실하게 단무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일단 위에는 73.7K 구간에 이 유동 물량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량들을 흡수한 다음에는 밑에 또 자석처럼 강하게 단무지가 자리 잡고 있죠. 이거는 지금 72.3K 정도 되는 부근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위에 있는 물량 흡수하고 나서 밑으로 조금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개의 단무지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청산 물량에 쌓여 있는 구간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자들이 무언가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본다는 의미도 되겠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지금으로서는 상승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해서 0.4% 정도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73K대에서의 흐름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73.7K의 유동성 물량을 제거하고 나면 밑으로 향할 가능성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37% 1시간 전 대비해서 밀리면서 이제는 아침보다도 2,000달러에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는 모습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 피겨 2,000달러를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아쉽기는 합니다. XRP도 0.36%, 솔라나도 0.68%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오늘 아침에 이슈로 조금 살펴봤었던 스텔라 루멘이 아직까지는 1시간 전 대비해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트단에서 조금은 개별적인 움직임만 나타날 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상승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락을 대비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전문가님의 의견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주말 동안의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코인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PC 발표나 그런 것들 물가, GDP 연관해가지고 시장이 또 어떻게든 요동칠까 좀 기대를 하셨던 분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4월, 5월에 비해서 이제 또 6월까지 이 장 이대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물가 지표 PC 가격 지수가 발표됐죠. 그런데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의 호재로는 우리 시장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죠.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려면 더욱더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강력한 트리거가 없는 한 지금 기조는 밑으로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흐름부터 조금 살펴보시죠. 일단 73K대까지는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그래도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기울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5월 초반에는 상승을 좀 이루면서 이대로 4월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라고 해서 많이들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AI 랠리와 더불어서 ETF 자금까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승을 계속 이루었었는데 또 반대로 전쟁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랫기만 하더라도 이란이 다시 미군을 또 공습을 하면서 한 차례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PC 발표도 그렇고 PC를 예를 들면은 뭐 물가 자체는 예상치를 부합했으며 뭐 연간으로 따지면은 아직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좋지 않을 뿐더러 현재 5월 마지막 주 지금 현재 장세에서 하락으로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74K를 끄어놨지만은 73K를 이 73K가 뚫리면은 더 하락으로 이어진다. 조금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현재 금요일 날 일본 뭐 CPI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현재 지금 매물대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73K가 금세 여러 번 뚫렸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일시적 하락, 나스닥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내렸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들 두근두근 거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제가 일봉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말 그대로 AI 랠리와 자금 유입으로 상승을 이룬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란 미군 기지 공격도 있고 현재 뭐 종결을 하고 뭐 MOU 뭐 합의를 하고 한다는데 그거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좀 사소한 이벤트 아닙니까? 네. 또 그것 자체를 연장선으로 봤을 때 뭐 60일간 뭐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 개통을 한다. 요런 좀 작은 이벤트로는 아직 상승으로 올리기가 힘들죠. 아무리 조금 내가 내렸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현재 장세에서는 이번 주 기준으로 5월 마무리가 74K를 지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시적 반등으로 상승에 머물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70K를 확인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왜? 어차피 6월 첫째 주부터 또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건데 AI 랠리와 더불어서 중국 쪽 입장에서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70K 이하 밑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70K 밑으로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70K까지만 그어놨는데 올해 지금 이번 주는 66K까지 한 번 더 그어놨습니다. 밑으로 선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조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 74K를 유지하느냐 이 추세가 한번 버텨주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월봉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을 74K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아닌지 이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74K가 뚫려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며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위 타임프레임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더 조금 가파르게 내려가는 추세일까요? 예, 아무래도 어제만 하고 뭐 공습이 하고 지금 상황이 좋진 않아요. 네. 좋진 않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드디어 더 내려가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70K 다시 재확인하러 가겠는데 라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쪽으로 눈을 돌릴 곳들이 뭐 제가 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준비했지만은 네. 자금은 계속 신기하게도 들어오고 있고 지지대나 저항성도 확실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저희가 뭐 PC나 그리고 또 6월에 대한 뭐 CPI나 뭐 PPI도 보겠지만은 연간 대비해서는 안 좋지만은 월간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예상치도 부합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를 뭐 또 볼 필요는 없지만은 또 금요일 날 발표하는 일본 CPI를 또 보면서
주변국들에 어떻게 물가가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현재 추가 하락을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일단은 자금 자체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은 버텨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70K를 확인하러 갔다가 그리고 6월부터 재반등을 하는 게 아주 좋은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은 네. 현재에서는 추가 악재 중국부터 그리고 이란과 미국 요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확실하게 측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봉이나 1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현재 확실한 물가 압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무언가에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 조금은 불확실한 상황을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지션을 무언가를 갖추기보다는 조금 관망해보자라는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파생상품 시장 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현물 시장 안에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시장을 이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알트단에서는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님이 알트단에서의 전략을 그 어떤 때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코인들부터 조금 비교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XRP는 두말하면 입 아픈 상황이고요. 요즘에는 또 도지코인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뭔가 비슷한 패턴을 보일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나 아니면 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도지를 추가로 밀어준다. 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옴으로써 이거 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고 문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리플과 도지를 들고 와봤고 제가 이런 코인들은 매주 들고 와서 리스크 관리 코인으로 어떻게 손실을 줄여서 탈출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이런 코인을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클래리티 법안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재들이 생겨나면서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들어가시면은 안 된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다른 코인들 요즘 RWA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AI 관련주들 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리플과 도지도 힘이 없을 뿐더러 클래리티도 아직 조금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당장의 호재로 봐가지고 큰 상승을 노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 믿고 미리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성급한 이야기고 현재 리플과 도지를 들고 온 이유는 이미 손실 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 리플 예를 들어서 끄어드린 구간에서 단타를 치기에 좋다. 손실률을 10%씩 줄여 들어가기 좋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저번 주에 한번 또 해프닝인데 제가 이렇게 들고 왔다고 해서 바로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미 손실을 보신 분들 대상으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리플이 1,800원 후반대까지 아무래도 어제까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입을 하신 분도 있고 파신 분도 있지만은 저는 한 차례 더 하락을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한번 보시고 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신 분들도 개수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단타를 치시면서 관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어두신 그 라인보다는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라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박스권 하단으로 1,860원을 그어놨습니다. 네. 그어놨는데 일시적으로 저는 1,700원까지 잠시 떨어지는 구간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매수가 예약 매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놔가지고 내가 사면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안 된다 싶으면은 1,960원 하단 지지 한번 보시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에 특히 리플보다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들고 있으신 분이 많은데 현재 155원을 깨져서 134원을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 들고 있으신 분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은 현재 구간 이외에는 터치를 잘 할 확률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 현재 박스 구간에서 운영을 하시면은 충분히 탈출. 근데 이게 상승으로 가는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리스크 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리플 그리고 도지 코인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 코인 다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이 더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도 안전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XRP 같은 경우에는 하단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잘한 전략이 되겠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XRP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방송에서는 못 다듣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XRP와 이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조금 줄여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코인을 활용하면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인지 전문가님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나볼 수 있는 리스크 코인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부터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리플 도지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체인링크부터 해가지고 뭐 클리어풀이라던가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펄 같은 그런 코인들을 제가 3가지 정도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게 제가 3가지 코인을 비교를 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AI 관련 코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좀 특히나 핫한 실물 자산에 관련된 RWA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상승률을 좀 추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코인들과 똑같이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과 확연하게 틀린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 하단 지지 구간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두텁게 잘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좀 인기가 있는 코인이 아니고 유망주에 있는 섹터에 관련된 체인링크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코인들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들여서 뭐 만 원대 근처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현재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래는 리스크 코인으로 선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어차피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네. 저조차도 하단 만 원대를 매수를 해서 상승을 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얘기였네요. 그래서 현재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선에서 11,000원 선을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거를 저는 체인링크 기준으로 정말 괜찮은 유망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체인링크처럼 유망 코인이 아닌데 네. 남들이 뭐 알트코인 투자하면 안 된다, 밈코인 투자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체인링크랑 다르게 한번 코인을 들고 온 게 클리어풀입니다. 네. 자, 전에 보여드렸던 체인링크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은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고 업비트에서 이용을 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알트 그리고 밈코인 하면은 국내에서 뭐 추격 매수하고 개미들이 올라타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많이 거래량이 활발해하고 그때 일시적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패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그중 하나가 클리어풀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봉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때 잠시나마 수익을 잃었던 분이 많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봉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주고 있고 현재 하단 지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뭐 중장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클리어풀 같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서 2달 요 정도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게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지금 매도가를 보시면은 충분히 아마 호가창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이루기에 좋은 코인이다. 그리고 그래 왔던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코인들은 좀 공통적으로 지지선이 명확하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클리어풀이랑 체인링크 이 두 가지도 조금 양상이 달랐었는데 네. 아예 또 양상이 다른 코인 다른 게 있을까요?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지금도 뭐 지금 올라타고 있는 분이 많으신데 좀 많이 위험한 코인이고 요거 추천한
추천한 뭐 정보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도 특정 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은 많은 정보에서 많이 언급을 됐던 코인이 펄코인입니다. 진입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현재 물려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초기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나는 수익을 잃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조차 다시 재진입을 하고 있는 코인이 요 펄이란 코인입니다. 네. 시가총액도 그렇게 막 높지 않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지금 내가 지금도 현재 실시간으로 오르고 계속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만은 네. 지금 들어간다 무조건 개미 죽는 그런 위험한 코인이다. 오호. 그래서 제가 체인링크와 클리어풀 그리고 펄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펄 추천드릴 수 있겠죠. 뭐 주간이나 히든 코인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실시간으로 되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을 더 이루고자 들어가기에는 진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체인링크, 클리어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용만 잘 한다면 우리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코인, 효자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펄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죠. 여러분이 진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크 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 갑자기 워낙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 놈이 더 간다더라 라면서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전문가님 경고성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실질적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투입이 되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지금 있는 손실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펄 같은 경우에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난 그래도 기회 잡아보고 싶다. 눈여겨보셨던 분들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그럼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제는 이슈를 통해서도 한번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시죠. 일단 미국과 이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도 참 지겹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간략하게씩은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아무래도 앞에 코인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지정학 리스크를 통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다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들고 와봤고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고 지금 협상을 하니 많이 하지만은 뭐 보복성 공격도 이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미국 이란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절대 바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상황을 6월까지 끌고 갈 확률이 높고 좋다고 하다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지금 전쟁을 종결한다는 분위기가 좀 많은데 네. 그게 바로 되돌림이 되는 순간 큰 하락으로 달 확률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물가 압박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솔직히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분이 저희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AI 조정과 그리고 나스닥 하락으로 겹쳐지면은 정말 70K는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 리스크 관리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계속해서 무언가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자료로 나가는 것처럼 어디를 공격했다더라 이렇게 조금 충돌하는 듯한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발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결국의 포인트는 무언가 가시화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자라는 게 되겠죠.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글로벌 투자처 안에서도 이 금리는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태까지 그나마 우리 시장에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들의 자금도 요즘에는 조금 빠져나가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빠져나가고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관 측에서는 뭐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다만 이제 물가가 압박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연준의장도 교체되고 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기는 힘들고 오히려 상승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장기 금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압박이 오면서 뭐 30년물이나 10년물이나 국채에 대한 금리를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빠져가지고 안전성을 도모하느냐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뉴스를 들고 왔고요. 현재 ETF를 많이 들어보셔서 그래서 뭐 자금이 들어온다고 말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듣겠지만은 현재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게 맞고 오히려 70K 저점을 잡기 위한 일시적 하락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동시에 장기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안정성을 도모한다. 지금 알트 그리고 메이저 코인이 아닌 알트 코인조차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그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해서 현재 기관 자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금리가 화두가 되면서 불안성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저점을 잡아 놓으시는 게 현명한 관리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조금은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전문가님이 늘 말씀을 하시죠. 그 전략들이 또 기가 막히게 통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저희 방송 말미에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은 어디에 눈을 두고 있으실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얘기들이 참 많기는 한데 여태까지 버텼던 게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조금 도와줬었던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 증시 안에서 AI 열풍이 일어났던 게 우리 시장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자꾸만 내놓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조금 좋은 기운을 펼쳤었잖아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요? 현재 제가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뉴스를 들고 온 게 뒤에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할 건데 네. 지금 요게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 심리가 너무 선방용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에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품, 버블이 그쵸. 일어나서 언제 떨어지냐? 그러면 그게 왜 떨어지고 어떻게 리스크가 오느냐에 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금 다뤄졌던 부분들이 AI 칩, 뭐 엔비디아나 조금 실속 있는 AI 대기업들이 네. 지금 자체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생산을 못해요. 근데 그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만이거든요. 그쵸. 제가 바로 뒤에 뉴스에 대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반도체적인 재료 생산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중국에서 오히려 대만을 관리를 하게 되고 미국이랑 제대로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중국의 수출력이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AI가 한 번의 조정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에 GTC를 앞두고 중국, 대만을 또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때 우리나라의 또 깐부들이 다시 한번 간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잘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약간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과 대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거는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뭐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미국도 아무래도 대만을 놓치기 힘든 게 AI 기술의 핵심국이 되고 계속 견제를 하려면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금 유도리하게 좀 이끌어 갈지 그게 의문이고 지금 중국이 일단은 대만을 이렇게 어우르려고 하는 이유가 AI 칩 때문이고 반도체 때문인데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또 그 사이에서 뭐 이란과 미국처럼 또 어떤 조정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AI 버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게 하락의 조정의 의미를 한번 보려면은 중국에서 대만 관련 이슈를 한번 터트려 줘야 좀 조정이 확실하게 올 것 같고 요거 뉴스를 조금 체크를 잘 하시면서 보셔야 AI 관련해서는 조금 타점을 보실 수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여기저기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 쏟아지고 있죠. 그만큼 패권 다툼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증시 안에서만 재료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살펴보자면은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에서처럼 중요한 이슈들은 다 정리를 해서 정보방에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 드시죠. 여러분만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주말 사이에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잘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젯밤에 발표됐었던 물가 얘기만 나눠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가격 지수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것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높다라는 거에 맞춰야 되는지요. 아무래도 CPI와 PPI가 완전 재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PC만 놓고 보면은 물론 GDP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려야겠지만은 월간으로는 부합을 했고 연간으로는 아무래도 아직 하회치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PC만 보면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생각보다 압박들이 6월에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 CPI, PPI가 좀 많이 과열이 되면서 PC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들 가졌을 텐데 좀 그 부분은 한 차례 조금 식었다. 조금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현재 일단 GDP 같은 경우에는 1.6%로 나와가지고 조금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2%를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GDP가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압박이 들어오는데 소비는 계속 줄고 있고 뭐 고용부터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진 않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전쟁 이슈가 다시 온다거나 네. 터진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자금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70K를 하락한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있으면은 가세해서 더 많이 큰 하락으로 좀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6월장이 5월 마지막 주가 현재 지지부진한 한 그리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5월장 마감이 하락 74K를 내려가게 되면은 6월장은 대단히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중요한 시기에 PC 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어제는 PC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1분기 GDP 성장률의 수정치까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표됐었던 수치보다 약간 하향 조정되는 모습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은 조금 저해가 되고 있는 반면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여기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건 일단 그 물가의 상승의 폭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뒀던 거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은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음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CPI, PPI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으로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에도 조금은 이 압력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대기 모드에 들어가시면서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알트단에서의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비트코인의 흐름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코인들은 만나봤는데 다른 알트들은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메이저부터 그 안에서의 전략들까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메이저들이 통 힘을 못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파동은 있으니까 뭔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알트가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펄 같은 네. 그런 급등 코인이나 위험 코인 빼고는 아싸리 그냥 메이저 코인을 다루는 게 지금은 수익을 이루기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리플을 좀 가장 인기 있는 세 개 코인으로 차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한번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더리움, 매주 제가 들고 오는 코인인데 특히나 이번에 조금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겁을 많이 먹었던 게 이 강력한 매물대가 한번 깨졌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깨져 있지만은 지지대가 깨지면서 당연히 저항으로 올라섰겠죠. 근데 이 저항이 한 번만 뚫어주면은 또 추가 이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비트와 다른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은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상승에 한해서는. 근데 다만 하락에 한해서는 물론 2050달러의 비슷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만은 이마저 내려가 버린다고 하면은 현재는 지금 손익비를 따졌을 때 매매를 멈추고 관망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현재 이 두 강을 비교했을 때 지지대를 믿고 매매를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항대로 지금 머물러 있지만은 약간만 반등을 해줘서 저항대로 지지대로 올라선다면은 이더리움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가 잘 나올 것 같고, 다만 이대로 하락을 해서 현재의 구간에 다다른다. 이더리움 투자자들 매매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시면은 안 된다. 오히려 까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 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상승을 했을 때랑 하락을 했을 때랑 다른 움직임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나 현재 이전부터 몇 주 동안 아주 큰 저항 지지대로 이루었던 2050달러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금요일 오후까지 아무래도 월 마감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주 조금 손익비로 좋을 수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타점 잡으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지만은 그 외적으로 또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리플인데 뒤에 솔라나랑 리플이랑 이더리움이랑 세 개 좀 서로 다른 코인이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코인들은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솔라나가 많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리플은 그만큼 트레이딩을 하신 분이 없으실 텐데 리플로 지금 현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요번에 조금 손실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거나 그리고 일시적 하단 구간에 1,700원 선이나 1,650원 선에서 기다리고 있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하락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다른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조금 묶이게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리플 자체만 봤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일시적 상승 1,900원대 올라갔더라도 뒤늦게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상승분의 어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 구간에서 놀기만 하더라도 저는 손실 줄이고 수익은 괜찮게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많이 손실을 메꿨지만은 하단 구간에서 지금 예약 매수를 많이 걸어 놓으셨고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동시에 살짝 하락을 더하면은 본절 마무리하시고 1,700원에서 1,600원 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일단은 이더리움과 다르게 조금 많이 지지부진했던 코인이죠. 많은 분들이 얘랑 파생된 게 아무래도 체인링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트가 있을 텐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박스권에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단타를 치면서 거래했던 코인인데 아무래도 재미가 없으셔가지고 이더리움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스 구간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요. 요번에 아무래도 체인링크와 관련해서 실물자산 토큰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상이 하고 클래리티 법안이 좀 오르기 때문에 솔라나에 좀 기대감을 걸으시는 분이 많은데 기대감
공감 안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솔라나로는 된통 당하신 분들이 많을 뿐더러 굳이 솔라나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코인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솔라나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계속 보지 마시고 조금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될 수 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솔라나 투자자분들이 매주 문의가 옵니다. 솔라나 올라갈까요? 아니면 솔라나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라나로 이제 단타를 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무리 현물에 조금 분포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알트코인으로 굴려가면서 돈을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리는 게 낫지, 솔라나도 내가 상당 구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이거는 좀 상당히 오히려 리플로 하는 것보다도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일시적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은 금세 꺼져버려서 개미들이 좀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일단 뒤에 제가 또 히든 코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 히든 코인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트단에서 메이저 코인들을 통해 전략들 한번 세워봤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을 두고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무언가의 매매를 진행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늘 제시해 오셨죠. XRP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솔라나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나름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솔라나는 그 다른 두 개의 코인들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비교 분석까지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왜 안 될까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디테일한 진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도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주말 동안의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히든코인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알트단에서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들 여태까지 힘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방송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항상 전문가님이 알파벳으로 힌트를 딱 주시니까 그거 찾는 재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은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업비트에 등재되는 코인들 중에 상승률이 어마무시한 코인들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스텔라 루멘이라던가 저스트라던가 아니면은 니어 프로토콜, 특히나 큰 상승을 이루었던 코인인데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리고 좀 하방 압력이 세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스트는 꾸준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 코인,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저희가 잊고 있었던 코인이죠. 스텔라 루멘 계속 상승 부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간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코인들이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비코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른 코인들이 워낙 강세고 그에 반면에서 좀 뭐 거래량이던가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이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계속 뭐 본절 매도하면서 저점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잡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AI 코인들이 강세라고 하지만은 다른 코인들이 워낙 줄을 이루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이번 주까지만은 제가 추천드린 코인은 다 뭐 단연 10%에서 15% 정도만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적으로 다른 코인들이 워낙 큰 강세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추천드려도 되지만은 지금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개미들이 추격 매수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잠시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수익을 먹으셔도 되지만은 투자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괜히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요런 그냥 코인들 저점이 나왔거나 거래량이 충분히 있는 단기 방등성이 있는 코인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요런 코인들을 보시고 내가 한 10%에서 15% 정도 약간의 반등을 했을 때 먹고 바로 빠져나오신다고 이번 주에는 비코인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B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약간 주의해야 할 점 강조해 주셨죠. 지금 이 코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볼 때도 이미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급등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쭉 빠져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단기 반등 정도만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방망이
장이를 이전보다도 더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정말 짧게 치고 빠지고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한 10% 정도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들어가자는 것도 또 절대 아닙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손익비 측면에서 괜찮을지 이런 타이밍까지도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확실하게 미련을 버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까지 정보방에서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월 마감이다. 월봉을 마무리할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무시하고 나는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 라고 들어가셨다가 손실 키우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시면서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꼭 탑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못 다드리는 얘기들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